남조선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깡통을 차고 뭐 밥알 하나도 쪼개 먹고 정말 신발도 밥알을 쪼개 먹는다고요? 막 깨진 거 신고 네. 막 주워 먹고 거지처럼 돌아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 오늘은요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을 때 같이 이제 방송에 나왔던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정말 보지 못했던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으로도 이분은 북한에서 방송 작가 하셨다고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평강 작가라고 합니다. 김평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김평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TV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탈북자들의 정착 과정, 그리고 네. 정부에 하고 싶은 말, 그런 아.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공백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한서희 피양 TV를 통해서 네. 또 이제 조금 재기를, 알리고 싶은 생각도 하고 다시 하셔야죠. 새로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을 때 저는 그 좀 흔치 않은 이력 때문에 좀 놀랐는데요. 네. 북한에서 방송 작가도 하셨다고 하고 평양 영화연극대학 졸업을 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 작가, 학생 소년부 작가로 있었고요. 네. 또 그때 1990년대 고난행군 겪으면서 너무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네, 네, 막 네, 이런 네. 속에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많은 풍파를 겪다 나니까 네. 또 직업을 바꾸고 중국에도 나와 있었고 네. 또 파견 공부도 나와 있었고 이런 과정을 네.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를 알게 되고 탈북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을 네, 하셨다고. 근데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셨나요? 1980년대 80년대예요? 그 전에도 좀 알긴 알았었는데요. 네. 알았었는데 그 임수경 씨가 왔다 갈 네, 때 네, 또 네.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유한국에 대해서는 많은 노래들을 또 듣고 네. 배우고 또 전파. 보통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뭐 먹고 못 살고 거지가 많고 막 이렇게 맞아, 알고 맞아. 있었다라는 게 북한 체제에서 주는 주입 교육이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북한에서는 한서희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저도 똑같이 남조선 어린이들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북한에서 구연이라고 하죠. 네네. 막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네, 거, 네. 그거 구연을 외국어로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하는데 남조선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깡통을 차고 뭐 밥알 하나도 쪼개 먹고 정말 신발도 밥알을 쪼개 먹는다고요? 막 깨진 거 신고 네. 막 주워 먹고 거지처럼 돌아가고, 부모가 뭐 강부가 되어서 부모 네. 잃고 이렇게 고생한 어린 애들이 우물에 자기 절로 떨어져서 자살도 하고 막 그런 몇 이야기들을 년도시라고요? 그때가? 80년대 진짜요? 주입받아가지고 방송도 하고. 우리가 교육받은 때랑은 또 다른 또 다른. 차원으로 맞아. 무섭게 했네요. 막 우물에 빠지고 뭐 이런 거는. 그때 남한 사회는 정말 사람 못 살 세상. 그래서 남쪽에선 편지 마지막에 후에 갈 때 네. 그때 이제 저희들 방송국 했었거든요. 네, 그거 네. 그때도 이제 사랑하는 남조선 아이들아 뭐 이렇게 편지 보내면서 이제 북조선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니들은 괴뢰 도당한테서 엄청난 시달리면서 압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방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파했죠. 대남 방송을 네, 하신 거예요? 했죠. 세상에 신기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조선중앙방송인의 학생소년부에 들어가서 네. 방송을 잠깐 하다가 동원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었냐면 김일성 특각에 갔었어요. 오. 그래서 김일성 특각에 가서 근무하는 과정에 네.
또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한 3년 일하고 또 네. 돌아와서 방송국도 하고 소년들 데리고 토크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어린 학생들이 북한에서 뭐 어떤 방송을 하죠? 어떤 거냐면 꼬마 방송원이 전하는 소식 이런 게 아,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꼬마 방송원이 어떤 이야기 전하냐면 광복이 천리길, 배엄의 천리길, 김일성이 김정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있잖아. 그 길을 따라갔다 와가지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럼 방송 작가시면 그 스토리를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나간다는 자체가 중앙당까지 다 컨펌을 받아야만 나가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그 글을 써서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있어요. 네. 국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 네. 어떤 작품도 국가심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못 나와. 네, 그거는. 네. 그래 거기 가서 통과돼서 하는데 방송국 같은 거는 그뭐 꼬마 방송원이 전하는 소식, 방송국 이런 거는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촬영을 네. 해서 네, 네. 촬영본이 올라가서 이제 그 통과가 혹시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뭐 편집을 해서 나가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실수는 안 해요. 실수는 있을 왜 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는 왜 안 하냐면 네. 그거를 그대로 읽어야 돼. 토 한 장. 안 틀리고 그대로 읽는데 읽으면 안 되니까 계속 외워요.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하나도 안 틀리고 해요 소년들이. 암기를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 몇 명 앉아서 토크를 하면은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해가지고 네. 3번이 먼저 하고 2번이 먼저 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프리를 얘기하는 게 하지 아니고 않고. 이렇게 다 계획돼 있어가지고 자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에 너야 이렇게 다 하고 짜고 하는 거. 그다음에 대본 다 암송해서 하는 거니까 뭐 실수하면 안 되죠. 네. 실수하면 그렇죠. 안 돼. 그 또 거긴 다 녹화본이고 또 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큰 실수는 뭐 없겠네요. 실수 없죠. 있을 수가 없겠네요. 짜여진 대본이니까. 예,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내가 뭐 어떤 내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작가가 주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계속 그거 외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 작가로 북한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왜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이 평양에서 탈북을 한다라는 거는 저도 평양에서 왔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진짜 쉽지 이유가 않아. 뭐였을까 궁금해요. 결혼을 하고 네. 이제 계속 방송위원회 근무해야 되는데 네네. 북한에서 자기의 일을 계속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너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회사에서는 그냥 아까운 인재들을 그냥 쓰는 게 좋아. 우리처럼 다 준비된 게 딱 면접해가지고 딱 뽑아낸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너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네. 한글 가르쳐서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딱 적중하게 맞추는 사람이고 굉장히 아까워.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은 뭐냐면 통근거리를 못해. 북한의 버스 줄이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막 그냥 그 지금 앞다도 났지만 직전이죠. 더 말할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뭐 어느 정도는 또 저희 아빠 엄마가 조금 예술계에서 이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승용차를 시도다 주기는 해도 일처럼 이렇게 딸의 그 출근길을 지킨다는 건 또 네, 말도 안 돼. 네. 그리고 아기 낳게 되고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출근 못 하죠. 여기처럼 이렇게 뭐 여성들의 복리가 다 잘 돼 있어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여자가. 그래서 네. 이제 집에 들어앉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들어왔어요. 네. 1994년 김일성이 죽으면서 고난의 행군이 들어왔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북한의 지하철에 막 거지가 와글와글 했지. 당시에 너무 갑작스레 제기된 그런 이제 고난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전부 배급을 못 줬어요. 평양 시민들한테도. 왜냐하면은 갑자기 제기된 빈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사람들이. 글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생활전선에 뛰어들 줄도 몰라. 글만 쓰던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벌어먹을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옷 한 가지를 내다 팔아 쌀을 한 톨하고 바꿔오고 또 1번째 신발 하나 들고 나가서 또 쌀 한 톨 바꿔오고 빵 바꿔오고 막 이런 생활이 계속 되는데 우리 용화대학 교수님 중에서 네. 길에 가다 빵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따라와서 그거 하나만 달라 그래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돌아보니까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 빵을 막 수가. 확 빵뻥지를 던지고 달아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영혼이 배고픔에. 이제 따로 도는 거야. 배고파서. 그래서 막 보름씩 굶어서 죽은 그런 학자들도 있고 당시에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 갑자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건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이고 아무 데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써놓은 원고 있잖아요. 원고들 이렇게 높이 종이들 쌓아 있었어. 아버님. 작가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로 작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원고지에다 종이를 쓰잖아요. 네. 남들은 화장실 갈 종이도 없는데 우리 집에는 종이가 한 뭉태기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녀들이 내다가 팔았어. 그러니까 그 원고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휴지로. 사실은 그거를 쓰기 위해서 몇 년씩 시달리며 장편 소설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팔러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덮쳐가죠. 왜냐면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화장실에 가려니까 그럴 때는 막 옥수수를 벗겨서 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서 막 옥수수 쌀 가지고 평양에 들어온 사람들 몰래 이렇게 비밀리에 루트를 따라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리 옷하고 막 바꿔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젠 끝에까지 왔구나 하는데 이제 살려준 사건이 딱 생겨버렸어. 김정일이하고 1999년, 98년, 99년,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출발을 김대중 하는 전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도와줬지만 이렇게 차례로 계단식으로 조금 풀렸을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은 조금 고맙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는 예술가들이랑 인테리들은 이제는 이 나라가 왔을 때까지 왔구나. 이제는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할 때 이제 남한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국경이 전부 다 열려 있어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돌아다니다가 강 넘었더니 거기 중국인 줄 모르고 그냥 누구네 맞아요. 집에 들어갔더니 쌀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맛있게 먹고 왔다. 그걸 보니까 그게 중국이더라. 이런 정도로 이제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버리게 됩니다. 일단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남한의 바람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도 생활 전선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북한에서 생활 전선이라고 그래. 그게 작가님이 생활 전선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젊었으니까 평양 상호박교 특설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양 상호박교 특설반이라는 그때는 6개월짜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깐 외국어 배우고 잠깐 강습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뭐 유경 호텔도 생기고 평양에 유경 호텔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체로 해가지고 이제 북경에 뭐 외화벌이 나가는군요. 손양 무슨 단동 이런데 많이 뭐 식당들이 우리나라 식당들이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외화 자본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몫 들어서 파견 공부를 나가게 되죠. 해외로. 그래서 이제 외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살았다. 외국에 나가니까. 외국에 나가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나가서 일하면 월급을 받는데 돈으로는 몇 푼 안 받아요. 근데 그걸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에 집에다가 뭐 설탕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기름도 보내주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오지 못해요. 집에 돌아올 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주머니에 돈이 조금은 부스럭부스럭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다 떼고 한 15% 정도를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저희 작가님의 이 탈북 스토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